염수유랑 그다음에 김찬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S&T 부스에 와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K3 경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이 돼서 이제 채용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K15 기관총이고, 요 뒤에 있는 거는 7.62mm 기관총 K16 기관총입니다. 원래는 K12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었는데, K12는 그 동축 기관총이랑 그다음에 차량 거치용 그리고 이제 보병용으로 나온 모델은 K16으로 명칭이 새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저 S&T의 새로운 기관단총 STSM-21이 있는데요. 이거 전에 저희도 취재하지 않았었나요? 네, 저희가 그 크로스팀이랑 같이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하고 실사격도 저희가 했었죠. 네. 여기는 전통의 K7이 보여요. 지금 K7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마운트 되어 있는 이 레일은 S&T에서 만드는 레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 MITS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모듈러 레일입니다. K7이 그 핸드가드나 이런 부분이 이제 레일로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계도 조금 명확하기는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네. 있으면 일단 뭐 옵틱도 달 수 있고 편하게 해주니까. 네네. 이 STSM-21은 지금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형 등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처럼 이제 레일로 돼서 다양한 그런 이제 개머리판이나 뭐 스톡 옵션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 국산 소총들처럼 그냥 홀딩이 되는 개머리판도 있고,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K2하고 AR처럼 보이는 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AR은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지금 맨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K2C1을 단축한, 원래 사실은 이 총이 더 먼저 나왔죠. 여기서 K2C, 그러니까 카빈 형태 K2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육군에서도 제식으로 채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K2 소총의 부분 개량형인 K2C1 소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K2C1을 바탕으로 S&T 모티브에서 개발한 6.8mm 소총입니다. 실제로 아직 채용이 된 모델은 아니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향후 우리 군이 6.8mm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 수요를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 일종의 어떤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기존의 K2나 K2C1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권총 손잡이가 바뀌었고요. 조금 더 인체공학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레일이 이제 연장이 돼서 광학 장비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간섭이 안 생기고 조금 더 확장성이 넓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록 이제 슬롯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제 최근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S&T에서 K2C 컴팩트라고 하는 컨셉의 총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S&T에서 만들었던 그게 이 접이식 가늠쇠, 접이식 가늠쇠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총에도 지금 보면 이 접이식 가늠쇠 맞죠? K2와 K2C1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가늠쇠가 상당히 높고 이게 크기 때문에 광학 조준경으로 조준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간섭이 좀 생기죠. 네. 그래서 이 간섭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전사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예 톱으로 썰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S&T에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스블럭을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전군에 좀 확대돼서 이게 다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 일단 셋 다 이미 가늠자가 싹 다 없어진 게 특징이고.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권총 손잡이가 각도가 조금 더 누움으로써 그 탄창 기존에 있던 어떤 K2와 K2C1의 문제점, 그러니까 탄창 멈춰를 조작할 때 좀 힘들었다거나 혹은 조정관을 조정할 때 좀 조작할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현장에서 장병들이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해왔던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네, 지금은 저격소총 2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구경이 커 보이는데 혹시 바레트랑 비슷하고 그런 건지? 바레트랑 비슷한 게 아니라 바레트랑 거의 똑같은 물건이라고 보셔도 되죠. 네. 그러니까 SNT에서 저격총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2014년 정도가 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특임대들에 또 납품이 되고 있는 그 K14 7.62mm 저격총이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국산 저격총인데, 대인 저격총은 이제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트 액션을 납품하고 있지만, 대물 저격총이 항상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다만 여기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STR-20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프로토타입이고, 아직 우리 군에서 어떤 소요 제기를 해서 제작이 되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SNT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역으로 지금 군에다가 이제 국산으로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는 물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또 이 K14는 볼텍션입니다만 반자동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총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아직 사격은 못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SNT 취재를 갔을 때 한번 파질라고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꽤 입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고, 물론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더 어떻게 형상이 발전할지,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저격소총이 같이 있는데요. 7.62mm가 여기 SNT에서 사실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실 나온 지는 조금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시제품들이 여러 모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항상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해외 타군에서는 지정사수라고 해서 보통 5.56mm 혹은 7.62mm의 어떤 반자동 소총으로 조금 더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미 스나이퍼 같은 느낌의 군대 저격수 있죠. 예. 군대 저격수가 없거나, 군대 저격수가 있어도 그냥 기존의 K2 소총을 쓰기 때문에 어떤 저지력 같은 게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 같은 거 되게 많았는데, SNT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결을 하고자 개발은 계속 해왔던 총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제품을 봤을 때는 한 6년 정도 전에 제가 처음 봤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이제 그 개량을 거듭해서 나온 게 지금 이 ST-SR-23이라고 하는 총이고요.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소총들 같은 경우는 K2나 K2C1을 베이스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이 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R-15 혹은 AR-10,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미국인들이나 미군들에게 좀 익숙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상정을 하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STC-16 자동소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STC-16은 원래는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기관단총 사업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총이고요. 현재는 일단 잠정적으로 그
K1A를 대체를 할 총으로서 지금 그래서 테스트를 맡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K1, K2랑은 달리 AR-15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총기답게 K2 같이 이제 롱스트로크 장행정 피스톤 방식이 아니라 단행정 숏스트로크 피스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외에도 탄창 멈치라든가 조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스탑 기능 같은 것들이 다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좌수나 우수나 상관이 없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카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특전사나 특임대 쪽이 먼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궁극적으로 K1을 다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전군에서도 사용을 하고, K2 이외에 뭔가 좀 더 미군을 포함한 이제 우방국들이 사용하는 총기랑 좀 더 호환성이 높은 그런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기대를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바렐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수부대나 특임대나 이런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종류의 소총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뭐 CQB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근접전에서는 근접전에 맞는 네.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 걸맞는 총이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야지에서 전출할 때는 야지에서 맞는 그런 총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어떤 뭐 레일의 길이라든지 총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번 다 종류별로 임무별로 다 다른 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들고 나갔다가 저걸 들고 나갔다가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하부는 그대로 쓰고 네. 하부 총몸은 거기에 호환되는 상부 총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만 따로 가져가요. 얘만 따르고 가져가서 이렇게 짧은 상부를 결속을 하고 CQB를 하다가 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적이랑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방에서 얘를 꺼내가지고 얘를 결합을 시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옵션 같은 거를 국내 업체에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 국방부나 특임대나 이런 데다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어디서 많이 보던 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바로 보시다시피 네. AKM의 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국내에서는 원래 다산기공만이 이제 칼라시니코프 계열의 총기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SNT에서도 이 AK를 그 수출 목적으로, 주로 민수시장의 수출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이 시제품을 한 4년 정도 전에 SNT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잠깐 좀 엠바고를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좀 말을 못했었는데, 해외 수출 실적도 제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명칭은 AK가 아니고 이제 STR K18이라고 하는 좀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 AKM입니다. 소염기라든가 뭐 형상도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저랑은 그렇게 친한 총은 아니죠. 아, 맞아요. AK 고생 고장 내시기로 뭔가 유명하신 분. 맞아요. 알겠습니다.